안녕하세요. 손정식입니다. 증내 입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식 환자의 실제 처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46세 여자 환자가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15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한 달 전부터 천명음과 호흡곤란이 생겨서 일상생활이 불편해서 내원하셨고요. 최근 2주 전부터는 주 1, 2회 정도 숨이 차서 잠에서 깼습니다. 이학적 검사상 양측 폐하에서 천명음이 호기시 들렸으며 FEV1은 70%, 브론코다일러터 리스판서는 18%였습니다. 치료의 원칙은 어떻게 될까요? 천식에서 제일 널리 사용되는 진화 가이드라인을 보겠습니다. 2019년 진화 가이드라인은 증상에 따른 저용량 ICS 프로모테루를 공고했고 더 이상 사바, 즉 벤톨린 단독요법을 쓰지 않도록 공고했습니다. 과거에 천식 치료하면 제일 먼저 떠올랐던 벤톨린을 단독요법으로 쓰지 않도록 공고했다는 것은 큰 변화인데요. 그 이유는 사바 단독요법을 주기적으로 사용하거나 높은 빈도로 적용할 경우에 베타 수용체 하향 조절, 기관지 보호 능력의 감소, 과도한 반응성의 재발, 기관지 확장제 반응 감소, 알레르기 반응 증가, 호상구 기도염증 증가 등이 나타날 수 있어서 1년에 캐니스터 3개 이상 소비할 경우 응급실 방문 위험이 증가했고 1년에 캐니스터 12개 이상 소비하면 사망 위험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벤톨린 단독요법을 쓰지 말도록 권고하였습니다. 2020년 진화 가이드라인에서도 증상 완화제로는 as needed 저용량 ICS 프로모테루를 권고하였는데요. 진화 가이드라인은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다음처럼 5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는 한 달에 2번 미만 증상이 있고 악화 위험 요소가 없는 환자, 2단계는 한 달에 2번 이상 증상이 있으나 매일 있지는 않는 환자, 3단계는 대부분의 날에 증상이 있으며 주 1회 이상 천식으로 잠에서 깨는 환자, 4단계는 대부분의 날에 증상이 있으며 주 1회 이상 천식으로 잠에서 깨면서 폐기능의 감소가 동반된 환자, 5단계는 올바른 흡입기 기술과 4단계 치료법을 잘 준수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증상이나 악화가 있는 환자를 말합니다. 선호하는 질병 조절제로는 1단계는 as needed 저용량 ICS 프로모테롤, 2단계도 증상에 따른 저용량 ICS 프로모테롤을 공고하였습니다. 즉, 이 말은 1단계나 2단계 환자는 ICS 프로모테롤 복합제인 신비토트 같은 거를 매일 할 필요도 없이 증상이 있을 때쯤에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과거 천식 치료하면 생각했던 ICS 데일리 이날러가 핵심이었는데 이 ICS 데일리 이날러를 사실 매일 사용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규모 RCT에서 검증되길 데일리 ICS를 사용하는 거나 as needed ICS 프로모테롤 복합제를 사용하는 거나 예후에서 큰 차이가 없고 비교적 동등한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1단계나 2단계에서는 데일리 ICS 대신에 as needed 저용량 ICS 프로모테러를 질병조절제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흡입기를 사용하기 힘든 경우에는 대안으로 류코트린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를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3단계는 저용량 ICS 라바를 매일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4단계는 중간용량 ICS 라바를 사용하고 5단계는 고용량 ICS 라바에다가 애드온 치료를 해야 됩니다. 천식의 진단의 핵심은 가역적인 기류 제한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가역적인 기류 제한은 기관지 확장제 흡입 1, 20분 뒤에 FEV1이 12% 이상 증가하고 200ml 이상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치료로서 널리 사용되는 로도즈 ICS 프로모테롤 제제는 신비코트가 되겠는데요. 신비코트는 항염증 증상 완화요법을 포함한 유지요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스마트 용법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하루에 1회 1번, 1일 2번 흡입 또는 또 필요시 최대 1회 2번, 1일 2회 흡입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추천 유지 용량으로는 한 번에 1회 1번, 1일 2회 흡입
또는 아침 1회, 저녁 1회씩 흡입 또는 아침에만 2번 흡입 또는 저녁에만 2번 흡입을 추천 유지 용량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 완화를 위해서 필요시 1회를 흡입할 수가 있고요. 가능한 총 1일 흡입 용량이 8번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권하고 있고 1 흡입 용량이 8번 이상 요구되는 환자는 추가적인 의학적 처치가 필요하니까 진료를 받아야 된다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는 천식 환자가 급성 악화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환자가 흡입용 스테로이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세가 악화돼서 3일 동안 잠을 잘 수 없으면서 호흡곤란이 심해서 보행도 힘들 정도가 돼서 병원을 찾아왔고 FEV1이 65%였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이럴 때는 벤톨린을 네뷸라이저를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소를 투여해서 오토 세츄레이션을 약 95% 정도까지 유지를 해야 되겠고요. 시스테믹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줘야 되는데 성인의 경우에는 프레디니솔론 약 40ml 정도를 5일에서 7일 정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식에서 스타트 스터디가 천식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연구입니다. 천식의 스타트 스터디는 경증 지속성 천식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고요. 부데소나이드와 플라시보를 줬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는 천식 악화로 입원 또는 응급실 방문을 받는데요. 연구 결과 부데소나이드군은 프라이머리 아웃컴이 3.25% 발생했고 플라시보군은 5.55% 발생해서 부데소나이드군이 천식 악화로 인한 입원과 응급실 방문이 2.3% 적게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ICS를 자주 사용하게 되면 성장기의 소아에는 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11세 이하의 소아의 경우에는 부데소나이드군의 키가 플라시보군보다 1.34cm 작게 나타났습니다. 스타트 스터디는 처음 연구를 했을 때는 부데소나이드군과 플라시보군을 이중 맹검을 해서 3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요. 이렇게 3년 동안 연구해서 부데소나이드의 우수성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3년의 이중 맹검 연구 후에 추가로 2년 동안에는 모든 연구 대상자들에게 오픈랍에 부데소나이드를 투여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 기존의 기대로는 질병 조절제로 생각했던 ICS 치료를 조기에 했던 군은 ICS의 질병 조절제로서의 효과가 나타나서 ICS를 처음부터 이중맹문 기간부터 사용했던 환자들이 예후가 더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이 기존의 기대였습니다. 우리가 질병 조절제의 개념을 생각한다면 질병의 진행 속도를 늦춘다는 뜻이니까 질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치료를 가능한 조기에 시작하면 나중에 시작한 치료군보다 조기에 시작한 치료군이 증상과 예후가 더 좋아야겠죠. 그것이 ICS가 천식치료제로서의 효과를 해서 질병 조절제로서 질병의 진행을 낮출 것이라는 기존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타트 스터디를 5년 팔로우한 연구 결과 최종 결론은 3년 조기 ICS 치료군과 3년 플라시보 치료 후 2년 ICS 치료군의 최종적인 FEV1 수치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기대를 저버린 연구 결과인데요. 즉, ICS는 질병 진행을 예방하는 치료제라기보다는 급성 악화를 줄이고 증상을 조절하는 약물에 가깝다는 결론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대로는 천식 환자는 가능한 조기에 진단해서 조기에 ICS를 치료를 하면 FEV1의 악화 속도도 늦추고 질병의 예후도 호전시키고 급성 악화도 줄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질병 자체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 스타트 스터디의
오픈 팔로업 스터디 연구 결과 ICS가 질병 진행을 예방하는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ICS를 사용했을 때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키에 약간 안 좋은 영향이 나타났는데요. 코코란 리뷰를 봐도 성장기 아동 중에 퍼시스턴트 아스마가 있는 분은 대조군보다 부데소나이드나 프로티카손 같은 ICS를 사용한 군이 연간 키 성장 속도가 조금 느리게 나타났고 최종 키에 주는 영향은 보이는 약 2.5cm 정도 적었고 걸스, 소녀들은 약 2cm 정도 적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심한 천식 그리고 급성 악화가 자주 발생하는 천식 환아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키와 성장에 안 좋은 영향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ICS를 충분히 사용해서라도 급성 악화를 줄이고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급성 악화가 자주 나타나지 않는 심하지 않는 아스마 환자라면 ICS를 매일 할 필요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런 기존 연구 결과들을 해석하면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as needed ICS 플러스 포르모테롤 제제의 효과를 본 연구들이 진행됐고 심하지 않은 천식에서는 데일리 ICS 치료군만큼 as needed ICS 플러스 포르모테롤 치료제의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1단계 천식과 2단계 천식에서는 ICS 포르모테롤 제제의 간헐적 as needed 흡입이 증상 조절제와 증상 완화제와 질병 조절제 두 가지로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권고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천식과 COPD 환자는 흡입제 치료가 제일 효과가 좋지만은 경구약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구약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싱귤레어 몬테루카스트 제제는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상변을 동반한 환자의 경우에는 싱귤레어를 보험으로 처방할 수가 있는데요. 류코트리엔 조절제는 약간의 기관지 확장 효과와 천식 증상 호전, 폐기능 호전, 기도염증 감소, 천식 악화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 연구들을 보면 경증 지속성 천식 환자에게 흡입 스테로이드 대신에 몬테루카스트를 질병 조절제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연구가 있었고요. 흡연하는 천식 환자에서는 몬테루카스트를 ICS 대신에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페오틸린 제제는 여러가지 위장관계 부작용 같은 부작용 때문에 내학성이 좀 떨어지는 편이었습니다. 독소필린, 엑시마는 테오필린 유조제이긴 한데 내학성이 좀 더 우수하기 때문에 흡입제를 사용하기 힘들거나 아니면은 흡입제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조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뮤코스텐, 아세틸시스테인과 리나치올, 카보시스테인은 흡입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하지 않은 COPD 환자에서 급성 악화를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경구 제제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도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연구 결과 ICS 사용군에서도 급성 악화의 빈도와 기간을 모두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골드 스테이지 2, 3 COPD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고 얼도스테인 300mg BID와 플라시보를 투여해서 급성 악화의 정도와 급성 악화의 빈도와 기간을 비교한 연구입니다. 급성 악화는 경도의 경우에는 브론코다일레트를 더 많이 사용해야 되는 악화, 모더레이트는 항생제나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야 되는 악화, 시비어는 입원이나 응급실 방문을 해야 되는 악화로 정의했고 환자당 연간 급성 악화의 빈도가 얼도스테인은 0.91, 플라시보는 1.13으로 얼도스테인군이 좀 더 적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RCS 사용군에서도 플라시보보다 얼도스테인의 급성 악화 빈도가 조금 더 적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은 한계점은 이 악화 감소 효과가 주로
경도의 악화에서 보였다는 것입니다. 즉, 환자당 연간 경도의 급성 악화 빈도는 올도스테인이 플라시보 공급보다 적었지만 중등도 또는 중증의 급성 악화의 빈도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올도스테인 제제도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COPD 환자의 치료의 핵심은 흡입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중복인 ACO 환자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천식처럼 치료하는 것이 권고가 되고 있고요. 특히 혈중 호상구 수치가 300개 이상인 경우에는 ICS가 포함된 약제에 훨씬 반응이 우수하고 급성 악화가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시행된 다기관 전향적 연구에서는 COPD 환자 1067명을 추적 관찰했는데요. ACO 환자의 급성 악화율은 COPD 단독군의 급성 악화율보다 더 높았습니다. 즉, COPD 환자 중에서 아스마틱 컴포넌트가 동반되어 있는 ACO 환자는 아스마틱 컴포넌트가 없는 단순 COPD 환자보다 급성 악화가 더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ACO 환자인 경우에는 ICS를 사용했을 때 급성 악화가 덜 발생하고, 특히 ICS 사용 후 ACO 악화 감소 빈도를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경우는 혈중 호상구 수치가 300개 이상인 경우에 ICS를 사용했을 때 ACO 환자들의 급성 악화가 더 적었습니다. 즉, 이 말은 ACO 환자인 경우에는 천식처럼 치료하는 것이 좋고, 특히 혈중 호상구 수치가 300개 미만인 경우에는 꼭 ICS를 사용해야 된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에토스 연구에서도 에토스 연구는 원래 COPD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베이스라인 에오즈빌 카운트가 300 미만인 환자군들은 라바 복합제나 ICS를 포함한 3중 복합제나 데스에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이스라인 에오즈빌이 300개가 넘는 경우에는 라마 복합제만을 사용하는 군의 사망률이 더 높고 ICS를 포함한 3중 복합제의 사망률이 훨씬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COPD 환자 중에서도 베이스라인 에오즈노필 카운트가 300개 이상 300개가 넘는 균일 경우에는 ICS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특히 아스마틱 컴포넌트가 포함된 ACO 환자인지를 꼭 유심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ACO 환자에서 베이스라인 에오즈빌 카운트가 300이 넘으면 ICS 제제가 포함된 복합제를 꼭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서머리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식 치료의 핵심은 ICS입니다. 그리고 사바 단독 또는 라바 단독은 금기입니다. 천식에서 ICS 치료는 염증 조절, 과민증 조절, 폐기능 개선, 악화 빈도 감소 효과 등을 기대할 수가 있고, 천식 사망률 감소 효과도 관찰 연구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기존에 기대하듯이 천식 환자에서 조기 ICS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FEV1이 감소하는 폐기능 감소 속도를 늦추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천식 환자의 치료에서 널리 사용되는 진화 지침은 증상 완화제와 질병 조절제로 나누어서 권고하고 있고, 증상 완화제로서는 더 이상 벤톨린 단독 같은 제제는 사용하지 않고 as needed 저용량 ICS 포르모테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as needed 저용량 ICS 포르모테 제조인 심피코트 같은 경우나 포스터 같은 경우, 특히 심피코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용법으로 증상 완화제로도 사용할 수 있고 질병 조절제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COPD 환자의 치료의 핵심은 기관지 확장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라마 우선, 그 다음에 라바 플러스 라마, 그 다음 라마 라바 ICS 복합제 순으로 권고하게 됩니다.
COPD에서 ICS의 역할은 기관지 확장제로서의 역할인데 FEV1이 60% 미만인 경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EV1의 지속적인 감소 개선 효과와 사망률 감소 효과는 없었고 폐렴 발생 증가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정량 분무 흡입기인 MDI 제제에서 폐렴 발생 위험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골드 지침에서는 과거의 FEV1 기준에서 더 나아가서 그룹으로 나누어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룹별로 환자의 증상의 정도와 급성 악화의 위험도에 따라서 그룹별로 공고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라마, 그 다음 라마 플러스 라바, 그 다음 혈중 호상구 수치가 300 이상인 경우에는 ICS 복합제까지 공고하고 있습니다. 아스마 COPD 오버랩,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중복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천식처럼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혈중 호상구 수치가 300개 이상인 경우에는 ICS를 꼭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